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송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유엔을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한 이후 오늘은 그린란드에 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앞만 변해도 AI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반도체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얘기부터 역시 이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요. 뭐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는데, 근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어요. 이거 왜 그런가요? 우리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처럼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놀라운 실적을 낼 거다라는 소문이 이미 있었고 실적이 발표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주식을 좀 처분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 빅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라서 사실 이제 국장에 이제 돌아오신 분들은 멀리 보고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전문가들 조언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삼성전자가 정확히 13만 원?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821조,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550조인데 오늘 삼성전자는 1% 정도 빠지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발표가 좀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지금 워닝 서프라이즈를 낼 거라고 하고 올해 말까지 또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남아 있죠.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종합주가 지수 한번 그림 보시면 정말 볼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2200에서 4500까지 가파르게 지금 치솟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작년과 올해 실적이 좋은 시장이 한국의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건데요. 이 그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그 추이를 본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쪽에 앞쪽 부분은 이 그림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2020년하고 2021년 당시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때는 파란색이 실적이고요. 이익이고 코스피 이익이고 이 노란색이 코스피 주가인데 보면 2021년 앞쪽에 음영된 부분은 실적이 꺾이고 있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2025년, 26년을 보면 파란색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실적이 지금 오르고 있고 주가가 더 빨리 지금 이제 반응하는 추세. 그리고 실적이 꺾이는 지점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태라서 이 과거에 2021년, 22년의 랠리하고는 완전 다른 양상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2021년에는 보면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샀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개인들이 팔고 있고 파란색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고 있다. 네.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전망이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보면은 네. 대략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익만 한 100조 정도 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이게 빨리 좀 매듭이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CES가 네. 아주 화제인데요. 네. 이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 이번에 주인공은 당연히 자동차에서 특히 우리 현대차가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 자동차에서 로봇 회사로 현대자동차가 바뀌는 건가? 어, 이런 얘기했었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그 공장 라인을 그대로 로봇을 만들 수 있고 사실 부품이라든가 기본적인 로직이 거의 비슷한데요. 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전망은 뭐냐면 글로벌 로봇 시장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하고 있고요. 로보틱스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이게 자동차 산업의 2배까지 성장할 거다. 계산해봤더니 지금 전 세계 자동차가 16억 대 정도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하면 앞으로 한 100년 사이에 로봇이 한 30억 대까지 늘어날 거라는 거죠. 모든 집집마다 가구당 한 대씩 로봇이 들어가고 산업 노동 인구의 20%를 로봇이 대체할 거다라면 한 30억 대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시장을 누가 먹을 것이냐. 이제 막 새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게 미국에서 CES에서 이걸 발표를 했지만 지금 전 세계 지금 구도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 시장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 압도적으로 중국이 좀 이제 기술력이 앞서 있고 이 단가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미국이 잘하는 건 뭔가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첨단 반도체와 AI 쪽에 앞서 있는데 이
지금 이제 현대차가 공개한 아틀라스 로봇 한번 볼까요? 이 아틀라스 로봇도 이 안에 이제 첨단 그 AI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 옮길 때 과거처럼 프로그래밍 된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직접 보고 판단하고 주변 주행지물을 다 본 다음에 최적의 행동을 AI가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 안에 이제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고 여기서 또 연산을 하게 되면 챗GPT를 비롯해서 이제 그 클로드나 어떤 이제 연산 그 AI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엔비디아 텍스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잘 만들어지고 기름만 넣으면 굴러갔지만 이 로봇을 그림만 보십시오. 이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엔비디아에 엄청 비싼 칩이 들어가야 되고 비싼 칩이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고 여기에 또 AI를 굴리게 되면 AI 이용료를 또 각각 로봇마다 내야 될 텐데 이게 비용이 단가가 감당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는 게 이게 액추에이터라고 핵심 부품인데 이걸 사실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이미 잘 만들고 있고요. 한국은 아직 이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추에이터가 이 로봇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현대차의 그 아틀라스 로봇도 당장은 양상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2028년부터 양산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CES에서 이게 이제 현대차가 주목을 받았던 건 이 로봇이 지금까지 중국의 로봇은 막 춤도 추고 막 까불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로봇은 실제로 이 그대로 현대차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 이게 가격이 한 뭐 2, 3억 원 정도 굉장히 지금 3억, 4억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핵심 또 두뇌를 엔비디아라든가 이제 첨단 혁신 기업들에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로봇 조립만으로는 그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컴퓨팅, 센서 등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실제로 이제 한국이 가장 잘하는 부분은 일단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로봇 산업의 이 밸류 체인인데요. 보시면 이제 한국이 잘하는 건 여전히 이제 반도체 등등이고 핵심 부품들이 상당 부분 이제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지금 걱정하는 건 잘못하면 이 아직 시작하는 이제 로봇 산업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 결국 미국이 자체 기술력이 없다면 유일하게 파트너가 일본과 한국이 될 거라는 거죠. 한국이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이 납품을 하고 그 부품으로 이 중국과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될 텐데요.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로봇 단가인데요. 왼쪽에 액추에이터, 손발, 배터리, 칩 등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46,000달러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 13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한 3배 정도 중국은 3분의 1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걸 지금 우리는 비싸게 만들어야 된다. 유일하게 경쟁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엔비디아 칩이나 AI를 결합한 이제 그런 굉장히 반응이 정확한 그 반응성인데 그것도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로봇 시장을 빠르게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고 한국이 지금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시장도 다 중국이 내줄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새로 시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뭐 미국이 저렇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현대자동차 결국 이제 하나는 로봇의 두뇌일 거고 네. 하나는 로봇의 이제 몸체일 텐데 네네. 그러면 이 로봇의 몸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제조업이 발달되고 자동차 부품이 네네. 있기 때문에 잘 만들 텐데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양산 공장을 한국에 만들지 않으면 미국이 안만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에 네. 유치를 해야 될 텐데. 취재를 하면서 이제 약간 당혹스러웠던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을 주고 현대차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여전히 그 뭐 주요 공장들은 다 그 미국에 있고 이 경영진도 다 미국에 있고요. 뭐 이게 연구는 미국에 있다는 게 네. 이해가 되지만 양산 공장은 미국에 돼 있고 한국에 있어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가 먹고 살 텐데. 사실은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양산은 2028년이라서 아직 멀고 지금 계속 이제 개발하는 단계인데 그리고 이 로봇을 나중에 이제 그 현대차 공장 라인에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 그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공장을 어디에 지을 거냐라는 거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아무튼 그동안 제조업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자동차와 조선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로봇으로 이동할 때 그 로봇 공장을 어디에 지을 거냐 그리고 어디에 이
고용을 창출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두뇌라고 하면은 네. 결국 엔비디아가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있으면 뭔가 이게 로봇을 움직이는 그런 그 네. AI 쪽에 투자가 집중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야 피지컬 AI 부분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테슬라도 로봇을 만드는데 테슬라는 이제 그 실험실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가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현대차 자동차 라인에 투입을 해서 그 수많은 발생하는 그 변수들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건 수천만 킬로미터의 그 실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봇 산업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현장 데이터들을 현대차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로봇 산업도 결국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저께 이제 젠슨왕이 말하는 건 데이터를 넘어서 컴퓨팅이 중요하다라는 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잘 연산을 처리해서 이걸 실시간으로 연산한 다음에 반응할 것인가 두뇌가 중요하다는 건데 엔비디아는 그 두뇌를 지금 이제 로봇 산업에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원래 이제 그 자기들 주행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주행 데이터를 연산을 해서 좀 이렇게 이 AI 칩을 많이 쓰지 않고 비싼 칩을 쓰지 않고 자체 칩으로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한 $2,000까지 나가는데 테슬라는 자체 칩으로 한 이걸 $400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이제 둘 다 약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반도체를 잘 만들긴 하지만 그런 이제 그 특수 목적용 칩이라든가 그런 실전에 그런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일론 머스크가 낸 보고서를 보니까 네. 앞으로 인간은 한 명당 5대의 로봇을 쓰게 돼가지고 전 세계 400억 대의 로봇이 움직일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면은 조금 전에 결국 네. 우리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니까 네. 제조업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 저 하나오션에 와가지고 용접하는 노동자들 이런 데이터를 연구해 달라고 한다거든요. 네. 근데 그 구글이 연구하면 그 회사 되고 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그렇죠. 기업들이 네. 그거를 제조업 AI, 피지컬 AI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건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 또 조선소 용접이라고 하거든요. 자동차는 이제 일관 라인에서 사실 어느 정도 규격하고 쉽지만 조선소는 그 수많은 용접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AI가 또 기계가 못하는 영역이 또 운동화 생산 공장이라고 그래요. 나이키도 계속 그 로봇에 맡기려고 했다 안 됐는데 이제 이게 AI가 결합되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그전 옛날 과거의 그 자동화 로봇이 아니라 여기 이제 AI가 결합돼서 최적의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조업과 이 첨단 혁신 산업이 결합하는 그런 그 과정인 거죠.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을 텐데 한국처럼 제조업도 강하고 반도체도 강한 이런 나라가 여기서 이제 지금 기회를 놓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CES 또 뭐냐면 자율주행차 이게 일대 네.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그건 어떤가요? 자율주행차도 그러니까 이제 이 이번에 보니까 그 젠슨왕이 또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또 그 무슨 마이오였네 그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직접 자율주행 칩을 만들어서 이제 엔비디아냐 그런 테슬라냐 이렇게 된 거죠. 야,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걸 수천만 킬로미터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시각화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했지만 엔비디아는 이걸 데이터 없어도 그냥 컴퓨팅 파워로 된다. 그냥 컴퓨터 이 똑똑한 컴퓨터 칩을 갖고 있는 차가 나가면 알아서 다 연산한 다음에 그냥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발상을 바꾸는 새로운 접근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여기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다녀온 제가 우한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L4 네,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차가 벌써 렌탈하는 수준에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국회 제가 사무총장 여의도 안에 지금 자율주행차 다니는 것도 네, 그것도 시범 구획이 돼야 돼요. 네네. 막 이렇게 해야 되게 되면 자율주행차도 완전히 밀리게 될 텐데 뭔가 이게 과감한 정부가 결단을 내려줘야 기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중국의 우한시처럼 사실 이제 그 도시 단위의 샌드박스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약간의 규제를 낮춰주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렇게 그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게 필요한데 한국은 그런 그 테스트가 뭐 청계천 일대에 조금 있고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현대차가 잘할 수 있다는 건 공장에서 직접 AR 투입해서 로봇 휴머노이드를 투입해서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실험이 필요한 것이고
테슬라는 수많은 사고를 겪으면서 일단 자동차를 투입을 했잖아요. 거기서 얻는 시행착오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한국은 그런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좀 결단이 필요해 보고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서학개미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이 1,600억 달러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국내 복귀를 위해서 세제 정책을 냈는데 과연 이 효과는 세제 정책의 내용은 뭐고 효과는 어떨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이렇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 복귀 계좌라고 해서 리쇼어링이죠. 돌아오는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돌아오면 이제 그 개인당 5천만 원까지 이 환류 그 돌아온 금액에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금액인데요. 이걸 한번 계산해봤더니 만약 5만 명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 2.5조 원 정도 되고요. 20만 명이 참여하면 10조 원, 100만 명이 참여하면 5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계산해봤더니 이게 그래도 꽤 1,600억 원 규모까지도 이게 지금 해외 보유 잔액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 돌아와도 꽤 주식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외환 시장에 지금 뭐 환해지로 쓰는 돈이 한 50억 달러까지 가는데 환해지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 자본이 국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유인하는 제도인데 이게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면 20%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안 돌아오는 거는 미국에 그만큼 화랑 국면이고 좋은 기업이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RIA 계좌가 있는데도 만약에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이쪽 계좌에 넣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해놓고 다른 계좌에서 또 빼내가지고 그 돈이 많으면 그렇게 5천만 원 여기 묻어두고 다른 5천만 원을 들어갈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일시적인 그런 이제 위인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국장이 장기적인 수익률을 확보해야 될 텐데 좋은 지금 기업이 문제는 많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코스피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여하는 비중이 거의 40%, 50% 가까이 되고요. 상승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거나 그러면 이제 생태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호황이 돼야 될 텐데 반도체만 잘 나가는 이 시장으로는 이런 국장에 대한 믿음을 주기 어렵다. 실제로도 좀 포모라고 하죠. 내 주식만 안 올라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포자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포기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국면이 계속되면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만 잘 나가는 시장이지 국장 전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수많은 좋은 기업들이 탄생을 해서 이 서학개미가 국내에서도 국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이정환 슬론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